안녕하세요. 슈아이 히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20세기 후반, 즉 1951년부터 2000년까지의 우리나라와 세계의 역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에서는 6.25 전쟁 이후 군부 독재 시기를 거쳐 민주화가 진행되던 시기이고, 아시아에서는 중동 전쟁, 서양에서는 미 소냉전 시대를 거쳐 동유럽의 공산주의 세력들이 막을 내려가는 시기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역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53년에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이 조인됩니다. 1960년에는 4.19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항거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대한민국 제1공화국을 끝낸 민주주의 시민혁명입니다. 이승만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장기 독재를 하려 하였으며, 2.28 학생민주의거와 3.15 부정선거로 인한 시위가 4.19 혁명의 서막으로서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 정권이 저지른 3.15 부정선거에 시민들이 항거하여 대대적으로 일어난 이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결국 미국도 이승만 패를 버리며 이승만은 하야되고 하와이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이승만 하야 후 제2기 정부는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국무총리가 의원 내각제를 이끌고 있었는데, 사회 혼란과 장면 내각의 무능, 군부 내의 6.48기를 중심으로 고급장성의 부정부패와 승진의 적체현상 등을 명분으로 1961년 박정희 중심의 일부 군부 세력이 5.16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였습니다. 박정희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구성하고 군정을 실시하였고, 군사정부는 언론 탄압과 정치인들의 활동을 금지하였으며, 또한 헌법을 개정하여 내각 책임제를 대통령제와 단원제로 바꾸었습니다. 1968년 1월 21일에 북한 124부대 소속 무장군인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여 대통령 박정희를 제거하려다 미수에 그친 1.21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유일하게 생포되었던 김신조의 이름을 따서 김신조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김신조는 이후 전향하여 목사로 활동하다가 2025년 4월 9일 별세하였습니다. 1969년에는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며 경제성장의 밑거름을 만들게 됩니다. 1972년 7월 4일 남북한 당국이 국토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7.4 남북공동성명을 합해 발표하였습니다. 박정희의 지시로 중앙정보부장 이우락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파견되어 김일성과 만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을 제정하였습니다. 같은 해 10월에 대통령 박정희가 위헌적 계엄과 국회 해산 및 헌법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하는데, 이 선언에서 4가지 비상조치를 발표하고, 이러한 비상조치 국민투표로 1972년 12월 27일에 제3공화국 헌법을 개정했는데, 이때의 헌법을 유신헌법이라 하며 이를 10월 유신이라고 합니다. 이 체제 하에서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 및 국회 예산권을 가지며 임기 6년의 횟수에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었고, 또한 대통령 선출 방식이 국민의 직접 선거에서 관제기구나 다름없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바뀌었습니다. 유신체제는 행정, 입법, 사법의 3권을 모두 쥔 대통령이 종신 집권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일인 대통령제였습니다. 이렇게 법까지 바꿔가며 장기 독재를 이어가다 1979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사살되는 10.26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소장은 합동수사본부장이 되어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1979년 12월 12일 6.4 동기인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를 위시한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 없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정병주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장태환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김진기 육군 헌병감 등을 체포한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 내용은 최근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을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1980년 5월에 5.17 쿠데타를 일으켰고 5.17 쿠데타에 반항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계엄군을 보내서 총을 들고 시민들에게 발포하며 강경 진압하게 됩니다. 5.17 쿠데타는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하나회 신군부 인사가 정권 장악을 위해 주도한 비상 계엄 확대 조치에 의해 발생한 사건인데, 신군부는 시국을 수습한다는 명목 아래 1980년 5월 17일 24시부터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정당 및 정치활동 금지, 국회 폐쇄, 국보위 설치 등의 조치를 내리고 영장 없이 학생, 정치인, 재야인사 2699명을 구금하였습니다.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로 실권을 장악한 하나회는 비상계엄 기간 제5공화국 정권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인권유린, 헌정파괴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12.6 사건부터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까지를 가리켜 서울의 봄이라고 불립니다. 1981년부터 전두환이 5.17 쿠데타를 거쳐 헌법을 바꿔가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대학생 시위가 전국에 걸쳐서 계속 일어나게 되며 박종철, 이한열 등 대학생들이 고문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1983년에는 뉴욕에서 서울로 비행하던 대한항공 여객기를 소련 전투기가 사알린 상공에서 미사일로 격추하여 269명 전원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전두환 대통령이 버마 아웅산 묘소를 방문하려 하였는데 예행 연습 중에 북한 공작원이 폭탄을 터뜨려 17명의 정부 인사들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버마와 국교가 단절되었으며 버마는 국호도 미얀마로 바꾸었습니다. 한국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며 많은 경제성장을 이뤄냈습니다. 1990년에는 소련과 1992년에는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며 실리외교를 선택하게 됩니다.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며 대만과는 단교를 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중국의 눈치를 보며 대만과 국교 정상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1993년에는 타인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고,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리며 고속경제성장을 하던 우리나라는 달러를 흥청망청 쓰다가 외환위기를 맞고 1997년에 IMF에 구제금융 20억 달러를 신청하게 됩니다.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부채를 빨리 갚으며 조기에 IMF의 빚을 상환하였으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경제적인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마오쩌둥은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 문화대혁명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좋은 방향으로의 혁명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를 스스로 멸절시키려 한 전례가 드문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문화대혁명의 목적은 자본주의적이고 전통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중국인들에게 혁명적인 열정과 사회주의적인 가치를 심어준다는 구실로 자신의 권력 강화만을 생각한 흑역사입니다. 네 개의 낡은 것이라고 하여 낡은 사상, 낡은 문화, 낡은 풍속, 낡은 관습을 척결한다며 급좌 공산주의 청년들로 구성된 홍위병에 의해 많은 지식인들과 수천 년의 문화재가 상당수 희생되었습니다. 문화대혁명은 전통적인 사회계층을 무너뜨리고 마오쩌둥의 인격 숭배를 촉진하였으며 정규교육을 받지 않고 자란 젊은이들을 양성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운동은 1970년대 중국 경기 침체와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1976년과 1989년에 천안문 사태가 일어납니다. 1976년에는 중국 문화대혁명 이후 마오쩌둥 사상 절대화 풍조와 마오쩌둥의 가부장 체제에 대한 중국 민중의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하였습니다. 1989년에는 당시 급진 개혁주의자이자 학생들로부터 추앙을 받던 후야오방 전 단총서기가 사망하였고, 이를 계기로 베이징 대학을 중심으로 보수파에 대한 비난 등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들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후야오방의 장례식을 계기로
그의 명예 회복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이 집회를 갖기 시작하였고, 여기에 일반 시민이 가세해 민주화 운동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후 민주화 요구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티에난먼에서는 지식인, 노동자, 일반 시민 등 100만 명이 연일 대대적인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연일 대대적인 집회가 계속되자 당내 보수파 덩샤오핑은 이를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베이징 일원의 계엄령을 선포하고 6월 4일 새벽 티에난먼 광장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던 학생, 시민들에 대한 무력 진압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1만 5천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최악의 유혈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200명이 사망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997년에는 영국이 1842년 난징 조약으로 점령한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였습니다. 홍콩에서 영국군이 철수하고 중국인민해방군이 주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아프리카 역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54년부터 1962년까지 알제리에서 독립전쟁이 일어납니다. 1954년 디엠비엠프 전투에서 프랑스가 베트남에게 패전하면서 알제리인의 독립의지가 강화됐고 8년간의 전쟁을 통해 결국 알제리는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얻었습니다. 1955년부터 1975년까지 베트남 전쟁이 일어납니다. 베트남 민주공화국 북베트남과 베트남 공화국 남베트남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인데 미국의 군대가 남베트남에 파병되어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베트남과 전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남베트남에서 활동한 베트콩의 게릴라전에 의해 고전하자 내 가족과 주변 젊은이들을 희생시키지 말고 베트남의 문제를 베트남인들 스스로 해결하게 하라는 미국 내 반전 운동과 여론에 밀려 미군은 1973년 파리에서 북베트남과 파리 협정을 맺고 철수하게 되고 베트남은 1975년 남베트남이 패망하며 통일국가가 됩니다. 1956년에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를 공격하며 2차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한 이집트에 공수부대를 투입하여 수에즈 운하를 점령하였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반발하며 영국과 프랑스를 위협하였고 유엔군의 중재로 결국 영국과 프랑스는 수에즈 운하에서 철수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으로 티란 해협으로의 육상로를 획득하고 홍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67년은 제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이 연합하며 이스라엘에 대항하였는데 이스라엘의 기습으로 이집트의 비행기는 지상에서 거의 초토화가 되었으며 6일 만에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을 제압하며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가자지구 서안, 골란 고원, 시나이 반도가 이스라엘의 점령지가 되었습니다. 1973년에는 6일 전쟁의 굴욕을 만회하고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와 시리아의 골란 고원을 되찾기 위해 이집트와 시리아는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방심한 이스라엘은 초반에 밀리다가 다시 전세를 만회합니다. 결국 20일 만에 전쟁은 다시 끝나게 되고 수에즈 운하의 동안과 골란 고원에 형성된 휴전선상에 유엔군이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집트는 아랍의 민족주의에 서방의 석유를 팔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며 제1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동의 산유국들이 원유 가격을 대폭 인상하고 생산 감축을 결의하면서 서방 세계의 에너지 위기를 초래하게 만듭니다. 1978년에는 이란이 대폭적으로 석유 생산을 감축하기로 결정하여 원유 가격이 4배 이상 폭등하면서 다시 한번 세계 경제를 강타한 제2석유 파동이 일어납니다. 두 번의 오일 쇼크로 인해 자원민족주의가 강화되고 각국은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고 대체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1979년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혁명으로 이펀 군주제 친미 정권인 팔라비 왕조가 무너지고 루올라 호메이니의 이슬람 공화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같은 해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였습니다. 배경은 아프가니스탄에서 1973년 쿠데타로 왕정을 타도하고 공화국을 수립한 이래 1978년 5월 쿠데타로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자 무자히딘이라 불리는 반군 세력이 미국 및 이슬람 국가들의 지원을 받으며 소련의 괴뢰 정권인 아프가니스탄 민주공화국과 소련군의 연합군에 맞서 9년 이상 싸우다가 소련이 결국 철군하였습니다. 1980년에는 이란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란과 이라크는 종교 계파, 민족도 다르고 국경지대인 샤트 알 아랍강을 서로 차지하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1979년 이란이 이슬람 혁명을 일으키고 친미 정권인 팔라비 왕조를 무너뜨리자 미국은 이란의 세력이 커지지 않기 위해 이라크를 지원하였고 8년간의 전쟁 끝에 이라크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이라크는 1990년에 쿠웨이트를 침공하며 걸프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라크는 쿠웨이트가 오스만 투르크 시대에도 원래 자기의 땅이었는데 196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될 때 쿠웨이트가 독립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라크와 쿠웨이트는 국경 부근에 루마일라 유전이 있는데 이라크 전쟁 동안 이라크는 그곳에서 석유를 채굴하지 못하였으나 쿠웨이트는 열심히 채굴하였고 다른 아랍 산유국들도 석유를 초과 생산하자 석유값이 떨어지며 이라크는 경제적인 손실을 계속 입게 됩니다. 쿠웨이트 및 오페크의 석유 생산 중단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라크는 쿠웨이트에 이란-이라크 전쟁 중에 빌린 돈도 갚지 않겠다고 하고 오히려 쿠웨이트가 국경지대에서 석유를 채굴한 것에 대한 배상금을 요청하였고 내륙국인 이라크는 페르시아만으로 진출하기 위해 요충지인 2개의 섬을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를 쿠웨이트가 거절하자 쿠웨이트를 침공하고 반나절 만에 쿠웨이트를 점령하며 자신의 19번째 주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이에 유엔은 이라크에게 철수하라고 지시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자 미국과 영국을 주축으로 다국적 연합군이 사막의 폭풍이라는 작전명으로 이라크를 초토화시킵니다. 이라크는 이 전쟁을 중동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하며 이스라엘의 참전을 노렸으나 이스라엘은 반격하지 않았고 미국이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스커드 미사일을 요격하여 주었습니다. 미국은 CNN을 통해 전 세계에 최초로 전쟁을 생중계하며 자신들이 군사강국이라는 이미지를 심는데 성공하며 6개월 만에 이라크로부터 항복을 받았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 M1A1 에이브람스 탱크, 아파치 헬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이 유명해지게 되었고 전쟁을 생중계한 CNN도 최대 방송국으로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양의 역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유럽 8개국은 서방의 나토에 대항하기 위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군사동맹인 바르샤바 조약을 맺었습니다. 1957년에 소련에서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5를 발사하자 미국은 엄청난 충격을 받으며 소련과 본격적인 우주개발 경쟁을 하게 되었으며 1969년에는 아폴로 11호를 달에 보내 루이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을 밟게 되었습니다. 1962년에는 소련이 미국 바로 밑에 있는 쿠바의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 하자 미국은 점령전을 준비하였고 극적으로 소련이 미사일 기지를 철수하며 제3차 세계대전을 면하게 됩니다. 1968년은 체코슬라바키아의 프라하에서 소련의 간섭에 항의하며 민주주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를 프라하의 봄이라고 하며 결국 소련과 바르샤바 조약의 회원국에 의한 개혁이 중단되었습니다. 1982년에는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 전쟁을 벌여 영국이 승리하였습니다. 포클랜드는 아르헨티나 앞에 있는 섬이고 영국이 점령하고 있었지만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포클랜드를 침공하며 전쟁이 일어났고 75일 만에 아르헨티나가 항복하였습니다. 1986년에는 소련의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며 방사능이 유출되어 역사상 최악의 원자력 사고가 일어납니다. 1989년에는
동서분단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붕괴됩니다. 이는 오보에 의한 해프닝에 의해서 벌어진 일인데, 당시 동독은 언론 자유화와 자유로운 여행 개방을 요구하며 반정부 시위가 크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위를 잠재우기 위해 동독 정부는 여행 자유화 정책을 조만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는데, 이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동독 실무자가 기자회견장에서 여행허가에 대한 출국,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을 베를린 장벽을 포함한 모든 국경 통과 지점에서 출국이 인정된다 라고 잘못 발표하고, 이에 이탈리아 기자가 언제부터 국경이 개방되냐고 묻자 지금 당장이라고 무개념으로 답하고 맙니다. 실은 여권 심사 기간 단축 정도의 내용이었고, 다른 서방의 기자들도 이 사실을 알고 별다른 반응을 보내지 않았는데, 이탈리아의 안사라는 언론사가 이 동독의 여행 자유화 조치를 베를린 장벽 철거라고 전 세계에 긴급 속보로 세기의 오보를 내었고, 이 소식을 서독의 언론사에서도 이탈리아 언론사 보도를 인용하여 곧 베를린 장벽 철거에 대한 소문을 보도합니다. 이에 수많은 서독인과 동독인이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가서 장벽을 부수기 시작하였습니다. 동독의 국경경비대도 많은 사람에게 발포를 하여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감당이 안 되었으므로 어이없이 지켜보며 장벽이 철거되었고, 장벽 붕괴 이후 서방의 가수들이 그곳에서 콘서트를 열며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동독 정부는 이 사건 이후 구심점을 잃고 와해되어 1990년 10월에 독일이 통일되었습니다. 1991년 12월 26일 소련 최고 소비에트의 142 H 선언으로 소련, 즉 소비에트 연방은 해체되었고 바르샤바 조약도 해체되었습니다. 이 선언문은 모든 소련의 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며 독립국가연합 CIS 수립을 허용하는 안이었고, 그 전날인 1991년 12월 25일엔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소련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소련 지도부를 해체했으며, 소련의 핵무기 발사 시스템을 포함한 전권을 러시아의 대통령 보리스 옐친에게 승계하였습니다. 구소련 국가들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젠, 벨라루스, 에스토니아, 조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였으며, 이들이 각각의 국가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국가 중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을 하고 있으며, 미 대통령 트럼프의 중재로 휴전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20세기 후반기의 역사를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세계대전 이후 이스라엘 건국과 중동전쟁, 걸프 전쟁에 이어 동독과 소련이 붕괴되며 동유럽 공산주의가 붕괴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현재의 역사인 2001년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